반갑습니다.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뭐길래 생존과 관계가 된다는 것인지, 이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인가 황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글을 읽을 때도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진짜 속뜻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일 따위를 잘 헤아려 생각한다는 것인데, 어느 거지가 부잣집 앞에서 밥 좀 주소 하고 구걸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요령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다시 문을 두드리니 또 요령하고 있다 들려와서 기다렸는데 또 나오는 기척이 없어 거지가 묻습니다. 아니, 요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왜 밥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들리는 말이, 내가 줄 요량을 한 것이 아니라 안 줄 요량을 하고 있었지라고 합니다. 거지로서는 참 황당한 하루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를 안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잘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는 사오정들의 세계라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을 말하는 인간들이 사는 그런 행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혼의식인 에고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그런 부분만 활성화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현상을 뛰어넘는 본질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봉인되어 있고, 감정의 영역은 감각적인 오욕칠정에 쉽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뭐길래 이런 세팅값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메타인지는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본질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질 때 메타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요즘 들어 얘기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인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를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욕망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지 굳이 몰라도 그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다수의 인류들은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오늘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정상적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진동의 세계입니다. 자신의 진동수에 맞는 것과 의식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들려오고 보이고 공명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관심이 가는 것이 끌리고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와닿는 것이 없으시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의식의 눈높이에 맞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세상은 늘 조금씩 시끄러웠지만 인류는 발전을 해오지 않았던가? 맞습니다. 맞고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 신간이 편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본질을 모르고서는 사는 것이 더덥고 허망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느끼시는 분은 메타인지의 생존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알아차림이 필요한 시간이 숙명적으로 도래하였습니다. 우선 이 지구는 우주의 까르마를 지은 존재들, 한마디로 원죄를 지은 존재들이 까르마를 갖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감옥행성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깊고 깊은 어둠의 까르마들이 촘촘하게 펼쳐지며 참 어둡고 고달픈 고통의 바다 같은 행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중요한 매트릭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돈과 종교와 가족 혈연의 질긴 틀을 벗어나 그 누구도 자유롭기가 불가능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매트릭스 속에서 까르마를 풀어내며 살도록 프로그램된 삶의 여행길을 우리가 흔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고통의 바다인 고해 속에서 생로병사의 숙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타르타 왕자가 성문 밖을 나가보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를 보게 됩니다. 그 숙명적인 틀에서 벗어나고자 출가를 하고 극한의 수행을 체험한 뒤 깨달음을 성취하였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 3000년의 인류사에서 석가의 그 깨달음을 얻고자 참 많은 인간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과연 그 온전하다는 경지를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깨달음조차도 매트릭스였다는 것을 지금 인류들의 의식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질의 세계를 알아차리는 메타인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없게 세팅된 그런 시공 속을 인류는 헤치고 지나온 것입니다. 하늘이 많은 상징 속에 해답을 보여줬지만 극소수의 인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행성에 연극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것도 몰카라는 방식의 연극이라면 그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관계자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세팅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참여자들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대사와 연기를 진지하게 펼쳐내면서 만들어가는 인생 연극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몰래 카메라 연극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다차원 감옥이고 다차원 학교이고 다차원 연극 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느낌 속에 펼쳐내는 진지한 행위가 대사인 것입니다. 그 속에 펼쳐지는 갈등과 고뇌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우주의 모순을 풀어내는 해답이 되고 귀중한 시종자의 가능성이 되어 남게 됩니다. 다음 우주 연극의 연속성을 잉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감옥 행성의 프로그램은 알려지기 전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존재들은 매트릭스를 관리하는 존재들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천지는 불인하고 냉엄하기에 어설픈 인간의 선악시비나 감성으로 하늘의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몰라야 되는 사람은 몰라야 되며 또 때가 되기 전에는 모르게 하는 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그 무대를 아픈 시간 속에 닫을 때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의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메타인지의 생존인 것입니다. 이제 시즌이 되어 그 견고한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물리적 봉인들이 풀어지는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생명체를 옥죄하며 했던 봉인도 풀어짐에 따라 우주적 존재했던 하늘 사람의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에고의 욕망 속에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우주적 기억들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지구에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지, 단지 저 푸른 창공이라고 알고 있는 하늘이 어떤 것인지 영적 메타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되는 그것이 깨달음의 실체입니다. 그냥 알게 되는 그런 시절 인연이 도래된 것이고, 그것이 작동되어 살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반드시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쓴다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에도 도통한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위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있게 될 것이며 각자 타임라인에 따라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 북소리처럼 황금 나팔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있음을 몇 타인지로 눈치채실 때가 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